이 상인법에 대해서는요, 주임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주임법과의 차이점. 그럼 상인법의 적용 범위, 이거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됐죠. 그래갖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제 이 법이 제정 시행됩니다.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의 하나에 적용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업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창회, 종친회, 교회입니다. 이건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써야 되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상가전세에 적용되고 있고 일시사용 상가임대차예요. 여기는 적용이 당연히 없습니다. 주임법과 똑같고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이게 보증금 제한이 이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얘기하는데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눴죠. 그러니까 월세에다 곱하기 대가여 합계한 금액이 서울은 9억 이하야 되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원역은 6억 9천 이하 되고 광역시는 이거는 5억 4천 이하 됩니다. 이때 광역시 중에 과밀억제 원역에 해당하는 우리 인천광역시는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광역시는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럼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데 서울은 9억 이하에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6, 9, 54죠 이거. 6, 9, 54, 37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 9, 54, 37을 얘기합니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주택 임대차인데 서울은 너무 저기 하니까 우리 인천에 사니까 인천 걸로 해볼까요? 인천 소재, 인천 과밀억제 원역에 있는 상가 임대차예요. 임대차인데 보증금이 2억에다가 월세가 700이 있었다. 700은 너무했나? 500으로 하죠. 500만 원 있었다. 자, 그러면 요 임차인 상인법에 전면적인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6억 9천 넘어섰죠 지금. 그러니까 전면적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요 임차인이 보호되는 규정이 있죠. 거기 밑에 손가락질 하고 있죠. 요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전면적인 적용이 안 되고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만 적용이 되다. 이게 그러면 뭐가 적용되냐면 이거 이제 암기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쓰는 암기법이죠 이거.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는데 자 대가 뭐겠습니까? 대항력 규정, 번, 권리금보 규정,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할 등 규정 있죠. 요거하고 갱신 요구권 규정이죠. 갱신 요건 규정, 뭐 표준계약서 규정이에요. 요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그 개정된 게 거기 그 써 있는데 폐업으로 인한 해지란 말 들어가 있죠. 요것도 지금 보증금 제한을 받지 않고 보호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폐업이라는 해지.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만 딱 써놓고 있잖아요. 뒤에다가 이게 안 써 있는 것 같아, 해지 규정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알아두리는데 폐업이라는 해지 규정이 이거예요. 우리 코로나,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이죠. 코로나 지금 2급으로 내렸는데 2급 내렸나요? 내렸죠? 그 감염병 등으로 영업 제한을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을 받았어요. 3개월 이상.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나 이거 영업 못해 먹겠다. 그래갖고 폐업을 해버린 거야. 폐업을. 그럼 폐업을 해버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폐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총 3개월 이상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만약에 폐업을 하고요. 이제 해지를 했다. 그러면 이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죠.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알아두세요. 3개월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3개월 이상 영업 제한을 받음으로써 만약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해지하게 되면 이렇게 3개월 이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해지를 받습니다. 묵시갱신과 비슷하죠 지금. 묵시갱신 해지이죠. 갱신 이거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도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 시에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 시 해지 규정. 요것도 그대로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대권 3기 요구 표준.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요 규정 외에는 요 임차인은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이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는 거 있죠. 이제 요게 기억이 돼 있는 분은 요걸 거꾸로 한번 감을 딱 잡는데, 거꾸로 일단은 확정일자 요 임차인이 찍었거든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나아가 증액제한 규정 있죠. 5% 제한. 이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듣기명령 신청 있죠. 이것도 보호가 안 된다. 한눈에 꼭 알아보세요. 기타 존속기간 제한 있죠. 이거 1년을 본다. 이거 이런 것들도 보호가 안 돼요. 이거 꼭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상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그래서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이 규정 외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규정, 증액제한 규정. 그러면 2호 임차인 있잖아요. 올릴 때 증액제한 규정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갱신요건은 있죠. 요 임차인 갱신요건은 있는데 올릴 때 1,000만 원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5% 제한 안 받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존속기간부.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임법과 차이점만 딱딱 정리하고 뚝쭉 넘어가는데, 이거 상가는 존속기간 최단 몇 년? 1년을 보호하고 있죠. 임차인만 1년 미만의 정확기간에 유예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가 끝났거든요. 반환받을까는 계속되는 것을 본다. 똑같고요. 주임법과. 다음. 묵시행신 규정이 있죠. 이 상가에는요, 묵시행신 규정이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주임법과 달리. 근데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숫자만 차이가 있죠, 지금. 임대인은 상가는 6월에서 1월이죠. 1월입니다. 주임법은 2월이죠. 그래서 1월까지 사이에 거절 통지 임대인만 안 했다. 그럼 묵시기신하고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이때 존속기한을 1년 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묵시행신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럼 해지 통지를 했어요. 그럼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역시 묵시행신 증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똑같아요. 주임법과.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서 갱신요건 규정. 상임법은요,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6월에서 1월이죠. 1월 이렇게 됩니다. 주임법은 6월에서 2월이었죠. 6월에서 2월. 상가는 1월이죠. 이게 그래서 1월이다. 임대인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같은 기간인데 임대인은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거절 통지했어요. 나가라. 근데 임차인은 6월에서 1월까지 갱신을 요구했어요. 둘이 딱 부딪혔다. 딱 부딪혔어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럼 이거는 상가는 3기 차임 면체죠? 주임법은 2기 차임 면체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이게. 그래서 그 상가는 거절 사유가 8가지. 주임법은 9가지라고 그랬죠. 주임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면 이때 상임법은 갱신 요건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추구하는 범위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갱신료로 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때 재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죠? 요것만 딱 있어요. 요것만. 그러면 거기 지금 둘이 비교를 해놨는데, 거기 임차인이 해지 가능하다고 주임법은 돼 있는데 상임법은 해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규정 없으면 일어났죠. 그러면 상임법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 요구했다가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게 맞다고 그랬죠. 이게 맞다고 그랬죠. 법 논리적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 잘 돼갖고 갱신해달라고 땄었거든요. 이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지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에는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근데 주임법은 언제든지 갱신 요구하든 묵시갱신이 되든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묵시갱신의 경우만 해지 규정이 인정됩니다. 갱신 요건에 의한 갱신은 해지 규정이 없어요. 알아보시겠죠? 그것만 딱 이제 감 잡아두시고. 자, 이제 대항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항력의 구조, 두 법이 똑같은데,
상가는 대항력이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신청을 한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 상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임법과 이제 구조가 똑같고요. 그다음 우선 변제권도 구조가 똑같아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야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만 틀리죠. 우리 상가는 확정일자 어디서 찍어야 된다?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이자에게 받아야 돼요. 주임법은 등기소라든가 법원 등기과 법원 공직인 사무소 다 허용되는데 동사무소 다 허용되는데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이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우선문의권의 승계 둘이 같이 돼 있죠 지금. 이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기관만이 보증금만한 채권을 양수했다. 그러면 그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만 우선문의권을 승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임차권자께 말소됐다. 행사할 수 없고요.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최우선 변제권의 구조 똑같은데 이거 상가는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때 상가는 소액 임차인을 정할 때도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랬죠. 주임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명심하자 그랬고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것도.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야 됩니다. 이 중에 얼마까지? 2,200까지. 서울을 지정 과밀업종은 5,500만 원 이하라면 1,900까지 해주는 거죠. 광역시는 3,800 이하라면 1,300까지.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라면 3,0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과밀업종 운영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광역시 있는 군지역은 모두 기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상가 건물 대지 낙찰가 포함하여 몇 분의 범위에서 최우선 문제 난다? 2분의 1. 2분의 1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넘어가면 이제 권리금 갑니다. 권리금은 상임법에 안에 있는 특별 규정인데 자, 이 권리금 이거에 대하여 내용이 지금 간략한데 지금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 있죠. 권리금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맞죠?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이거.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체결하는 계약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돼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죠.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3기 차임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돼 있으면 권리금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죠. 그죠?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예요. 이거는 6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되고 이때 방해를 했거든요. 방해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시효 규정 두고 있어요. 이게 상가는 빠른 종결을 위해서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소멸시효 몇 년? 3년. 3년의 시효에 걸린다. 이게. 이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임차인은 제공해 줘야 되죠. 이자가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있는가, 뺀돌뺀돌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겠죠. 상임법도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근데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건 상가라는 부동산 거래에 부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기준 있죠. 권리금에 대한 기준 고시도 국토부 장관이죠.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된 건 없고요. 이것도. 그래서 구분해 놓으시고요. 다만 백화점이라든가 우리 할인마트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보호합니다.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받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이었다. 상가가. 그러면 이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권리금 가볍게 이해하시고. 이거 1년 6개월 기억나세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죠. 그럼 나머지 문제가 없는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안 씁니다. 그럼 이거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안 쓰는 자가 임대인이라고 해요. 임차인이라고. 임대인이라고 했어요. 이거 임대인. 임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 이건 두 법이 완전히 똑같다. 하고 하나로 돼 있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요 상가 임차인은 뭐야? 이게 약간 상태가 안 좋아. 그죠? 두 번씩 넘어가 버리는데. 좋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단독으로 상가 소지 지원할 법원에다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요. 등기가 되면 대항력 우선민권 취득하고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거는 영업을 안 하더라도 이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나아가 이외대로 임차인은 최우선민권 없고요. 우선민권은 확진자 찍었다면 인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청구 하나하고요. 민법상 합의 등기 있죠? 합의 등기도 이때는 이러한 효력이 있다더라.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보증금 제한 범위 내로 들어왔을 때 이 규정이 전면적인 적용이 되는 거죠. 보증금 제한 규정 범위 내로 안 들어왔다면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경매 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두 법이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원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정을 집행에 실권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제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되겠죠? 유래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데 단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임법과 완전히 똑같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 규정입니다. 이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상가에는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주임법에만 있다.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있죠. 이것도 이제 숫자는 표는 다르지만 5% 프로테이지는 똑같다. 상가도 증액 제한이 이거 5% 제한이죠. 주임법은 20분의 1이었는데 이건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를 약분하면 20분의 1로 되는 거죠. 약분이라고 하죠, 그거. 맞습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증액 권리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주임법은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기준 내에 더하기 2%였죠. 즉 낮은 비율을 추가할 수 없다는데 상가는 연 12%예요. 1할 2푼. 1할 2푼에 한국은행 공시기준 내에 이건 곱하기 4.5죠? 곱하기 4.5. 4.5배라고 그랬죠? 4.5배가 이거 곱하기라는 거 아시죠? 곱하기 4.5예요. 이거는 즉 낮은 비율을 추가할 수 없다. 원래 주임법도 곱하기였다고 그랬죠? 원래 곱하기였는데 더하기 2% 바꿔놓은 이유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올라가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갈까봐 일단은 그렇게 더하기 2%라는 거예요, 주임법은. 근데 여전히 상가는 곱하기 4.5예요. 이게. 부동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해지 규정인데, 이 해지 규정이 있어갖고, 이게 주임법은 해지 규정이 없었죠. 해지 규정이 없었는데, 상임법은 특별 해지 규정이 있어요. 몇 기 차임 연체했을 때? 3기 차임 연체했을 때고,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요게 빠졌어요. 요게 빠져 있는데, 설명했어요.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이라든가 금지 조치, 운영시간, 영업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데 총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영업을 폐업해버렸어요.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해버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해버릴 수 있죠? 폐업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이 해지 통지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몇 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3개월 뒤에는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 규정은 이제 보증금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된다.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해지 규정 이해해 주시고, 표준계약서 규정 있잖아요. 주임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협의하에 정하는데, 이건 권장서식이에요. 권장서식. 근데 주임법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제공 있죠? 옆으로 가면. 정보제공은 똑같은데, 여기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누구다?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상가 임대차위원회가 있는데, 요거, 임대차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이거 상가 임대차위원회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요 규정을 신설하면서 숫자를 아마도 헷갈린 것 같더라. 이게. 그래갖고, 주임법은 수익임차인의 범위를 정해서 이거 9명 이상 15명이네 했죠. 근데 상가는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명, 1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규정에는 똑같아요. 주임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뭐 5명이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기는 3년이라는 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14일 내 수락의 의사 표현하면 이거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상가는요, 마지막에 그 전대차 준용이라고 써있죠. 상가는 전대차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전차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차인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감 청구권 이거 월차임 전환 규정, 그 다음에 3기차임 일제 해지 규정도 전차인도 보호받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역시 편민적 강행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이제 152쪽서부터 지금 판례를 쭉 실어놨거든요. 주임법, 상임법 판례들. 그래갖고 이건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쭉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귀찮더라도 한번 읽어주시고 2차만 하신 분들.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요. 민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56쪽에 주택임대차 계약 증세 확진일자 부여및 임대차 정보 제공 규칙이 있죠. 이것도 이제 한 번만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